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어제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모두 개파 청산, 또 당 혁신을 내세우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뜨거웠던 새누리당 합동연설회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5인 5색 후보들이 표심 잡기 경쟁에 들어갔는데요. 주제부터 보시죠. 저는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자전거를 탔고 마을회관에서 잡고 이강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바로 이 잠못대기를 입고 여러분 저는 온 국민과 함께 누렸습니다. 키가 작고 못생겨서 뚝배기가 아닙니다. 뚝심의 뚝, 배짱의 배, 기백의 기, 뚝배기 정신으로 위기를 돌파한다고 해서 뚝배기입니다. 개파 패권주의에 기댄 비박단일화, 이게 바로 민심에 역행하는 반혁신 아닙니까? 몇몇 당 지도부들이 당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던 겁니다. 그 갑질의 극치가 지난 4.13 공천파동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친박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인 수평적 새누리당을 조정병국이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새누리당 개파 싸움의 민낯과 오만함이 모두 드러났던 지난 4.13 총선, 그때 공천의 최대 희생자였던 저 주호영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새누리당 혁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왜 모였습니까? 이 표현하지 않는 새누리당 한번 확 바꿔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뒤집어 엎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네, 이번 당대표 전당대회 애초에 빅리그가 아니고 마이너리그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지만 지금 보면요. 5인 5색 개성은 뚜렷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합동 연설회장에 목소리를 격정적으로 높이는 거, 그리고 자기 주목을 끌려고 막 옷도 집어 던지고 자기 뚝배기라고 하는 이런 거 보면 뭔가 좀 가열되는 것처럼 비칠 수는 있는데, 참 안타까운 점은 여야가 지금 전당대회를 동시에 8월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이렇게 열기가 없는 건 제가 정치부 기자 취재한 후에 처음이에요. 한 20여 년 동안 이건 처음 있는, 그 점에서 안타깝고,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빅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이너리그식으로 여야의 주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하나 있고, 또 무더위 속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깝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연설하면 보면 알다시피 뭐 친박이 패권이 어떻게든 총선 패배했다. 또 비박 단일화의 유령이 어쩌고저쩌고 보면 박 소리만 나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고, 여기에 무슨 이런 정권 재창출의 비전이나 이런 게 안 보이고,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삼복더위에 후보도 당원들도 모두 고생은 많으신데, 말씀드린 대로 친박과 비박만이 존재하는 그들만의 마이너리그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상 국민과 함께하는 그 메이저리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당면한 국민들의 관심사인 사드 문제라든가 그리고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사라진 것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에서 더 멀어진 건 아닌가. 한편으로 또 좀 있으면 이제 올림픽 시작하고 또 휴가철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주간인데 그렇게 되면 더욱더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질 텐데 아주 걱정이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네, 개파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아직도 개파 갈등의 후유증이 당내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박은 끝났다. 비박 단일화가 문제다. 당대표 후보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정병국, 이주영 의원의 얘기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제 친박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여러분들이 주인인 수평적 새누리당을 조정병국이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개파 패권주의에 기댄 비박 단일화라는 유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누리당을 떠돌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광로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겠습니다. 개파를 초월해 모든 당원들을 대표하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함께 갑시다! 갑시다! 네, 친박 패권이 문제입니까? 비박 단일화라는 유령이 문제입니까? 저 보기에 진짜 문제입니까? 친박 패권이 새누리당의 그 총선 패배의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만은 비박도 뭐 다른 특별한 정권 재창출의 비전이나 전략 제시가 없이 아까 수평적 당을 만들겠다면 이 정도 선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뭐 비박 단일화라고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지금 정병욱 의원의 전략을 보면 친박 패권을 비판해서 비박계 표를 결집하려는 전략. 그래서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또 비박계 단일화해가는 전략을 펴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특별히 비박도 잘한 게 없기 때문에 달리 전략이나 정책을 제대로 제시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박 패권도 문제지만 비박에서도 마땅한 다른 수단과 대응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박 단일 후보가 아니라 혁신 후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혁신 후보인데 혁신을 할 만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를 않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병국 그 후보 같은 경우에 그라운드를 한마디로 넓게 쓰겠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진박을 최소화 고립시키고 나머지 진박이 아닌 친박 마케팅을 해서 총선에 패배한 낙선자들이라던가 그리고 수도권의 중도층 특히 영남 지역에 있는 그 유권자들 같은 경우, 그 새누리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원래 전통적인 그 친박 지지 성향이 강했었는데 이번에 그 사드 배치 문제하고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무산되면서 아마도 이 친박에 대한 문제의식이 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심을 통틀어 아우러서 진박을 가장 그 소수로 고립시켜서 나머지 표심을 반박 연대로 가장 넓게 그물을 펼쳐보겠다. 그라운드를 넓게 쓰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그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친박 패권에 대한 문제는 얘기했는데 이 친박 패권을 심판하고 나서 비박 당권이 들어서는 것이 왜 개혁이고 혁신이고 이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정권 재창출까지 이어지는 비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병국 의원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친박은 끝났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친박은 비겁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조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는 친박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가져왔던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들한테 그런 것들이 불리한 국면이다 그러니까 언제는 내가 친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국면이 바뀌면 또다시 친박이라고 했다가 또 요즘 와가지고는 또 친박 마케팅을 서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친박인 듯 친박 아닌 다시 친박이 된 누군가를 겨냥하는 것 같은데요. 뭐 단적으로 말하면 이주영 의원을 겨냥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뭐냐 하면 지금 정병국 의원으로서는 이제 자기가 비박의 이제 단일 후보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박 후보들이 지금 범친박 후보가 3사람이 나왔어요. 이주영, 이정현, 한선교 의원 3명이 나왔는데 이 아주 거물급들이 아니기 때문에 친박 패권으로만 비난하기에는 좀 이 공격에 이런 타겟이 잘 안 모아지니까 하나 더 비판하는 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이주영 의원 같은 친박 마케팅을 과거에 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친박이 지금 아니고 개파 청산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친박이라고 정면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박근혜 정부의 성공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든 친박이라는 걸 부정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겨냥하는 것 같고, 한성교 의원은 개파 청산을 이야기했지만 다시 친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성교 의원은. 중립인가요? 예, 한성교 의원은 지금 중립적인 것처럼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이주영 입장에서는 내가 뭐 언제 또 다시 친박이라고 내가 선언하지 않았느냐 하는 변명은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주영 의원이 전당대회 시작되면서 수직선으로 보면 친박 쪽으로 조금은 더 갔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마 기자회견 할 때 책임 있는 인사들 책임을 져야 하고 자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거의 친박 심판론과 비슷한 논조로 얘기하시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친박을 의식한 듯 친박도 비박도 모두 문제다. 즉 친박에 면죄부를 주는 건 결국 양비론 같은 경우는 그 친박에 대한 어필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입장에 선회했다는 것 같고, 특히 이주영 의원이 친박 그 비박 단일화에 대해서 맹공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비박에 대한 그 단일화에 대한 부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박은 저렇게 단일화하고 있는데 친박은 왜 표를 아예 모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친박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아주 전략적인 그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한 공세를 통해서 표심을 얻으려 했던 후보들이 있는 반면에요. 친박, 비박 이런 거 관심 없다. 마이웨이 가겠다 하면서 화려한 퍼포먼스로 표심을 얻기 위해 나선 후보도 있었습니다. 이정은 의원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저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자전거를 탔고 마을회관에서 잡고 이장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바로 이 잔맛대기를 입고 여러분 저는 온 국민과 함께 누렸습니다. 이 정당은 이정인이가 당대표가 되면 앞으로 새누리당 집권여당 유니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 되면은 저 점퍼를 모든 의원이 다 입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본인이 잠퍼를 상징적으로 이번에 했으니까 많이 입고 다닐 거고 의원들에게도 입을 거를 많이 권유할 거로 같습니다. 네. 빨간색은 아니네요, 보니까. 저런 퍼포먼스 자체가 이정현 의원의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주 대중 친화적이면서 특히 점퍼가 상징하는 게 일하는 당대표, 권위적이지 않고 낮은 자들을 섬기는 당대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웰빙 정당으로 인식되었던 새누리당의 기존 대표와 전혀 다른, 특히 이정현 그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으로 그동안 영남이 그 당권을 계속 잡은 거에 비해서 상당히 비주류입니다. 그래서 친박이라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정무특보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친박 후보임을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호남표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웰빙 정당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고, 이런 여러모로 인해서 친박도 비박도 다 싫은 사람들에게는 이 이정현을 선출하는 것만이 새누리당이 가장 변화와 혁신을 일궈내는 것이다라고 온몸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사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공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차범위가 있으니까 수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긴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이정현 후보가 선두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1등을 진짜 전당대회에서 하느냐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현재 조직적으로는 좀 열세로 조금 약한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친박이 지금 조직적으로 굉장히 밀고 있지 않은 데다가 친박이 누구를 밀지가 지금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점퍼의 선거운동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점퍼를 입고 홀로 캠프가 없이, 지금 캠프가 없거든요. 지금 이정현 정책위원은 캠프가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는데 캠프가 없이 나는 소위 잠바떼기 하나 입고 그냥 홀로 전국을 배낭 메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겠다.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죠. 별로 없었죠. 다른 후보들도 캠프 없는 후보들 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홀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데서의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는
개파에서 독립해서 홀로 서기 하는 박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홀박이라고 표현한 적이 예. 있는데 개파적으로도 홀로, 그다음 선거 운동도 캠프 없이 홀로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여론조사는 좀 앞서고 있지만 나중에 조직적으로 좀 약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후보들 얘기를 쭉 맥락을 모아보면 유일한 친박이라고 자인하는 후보는 이주영 후보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표심이 그쪽으로 좀 그렇죠. 쏠릴까요? 범친박이 한성교론까지 예. 세 사람인데 친박을 부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친박을 나는 친박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지만 예. 친박임을 사실상 자임하는 후보는 이주영 의원 혼자라고 봐야죠. 지금. 네. 그렇게 친다면 비박의 당 조직력은 정병국 후보에게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할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김무성 대표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에게 당권이 누구에게 들어간 당권 향배에 따라서 대선 후보 지형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신경 쓰죠. 특히 친박 당권이 장악되었을 경우에 친박은 외연 확대를 위해서 외부에 있는 인물 영입,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외부 예. 인물 영입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박 당권이 다 창출이 되어야지 비박 당권 주자들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 소장파라던가 김무성 대표의 호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그 전당대에서 적극 개입할 거로 보고요. 특히 전당대 초입 시작되기 전에 대규모 만찬을 하면서 나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비주류 단일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당연한 예. 소임이다.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에 정병국 그 후보와 그리고 주호영 후보 단일화에 제가 보기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나서줌으로 인해서 두 후보가 단일화하는데 멍석과 명분을 깔아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의도를 떠나 있습니다. 배낭을 메고 오늘부터 민생 투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팽목항부터 좀 들렸다고 하던데요. 예. 그래서 이제 팽목항부터 시작해서 남체남단이죠. 팽목항에서 시작해서 오늘 들린 데 보면 해남군의 그 보건소에 가가지고 그게 출산율 1위예요, 해남군이. 예. 그거의 정책을 좀 물어보고 그랬다는 예. 거고, 그다음에 강진, 손학규 전 대표가 있는 강진도 방문하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흥도 방문, 전남을 딱 돌았는데 5박 6일을 돌고, 그다음 중순에는 또 중국도 방문하고 또 다시 또 다른 데도 배낭여행 이런 하는데 이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는 대권 레이스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예. 이미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 대권 싸움의 오프닝 게임이거든요. 이 오프닝 게임에서 비주류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외곽에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단일화를 간접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가지 처음 첫 출발 팽목항으로 잡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그 새누리당의 행보와 좀 다른 변화된 차별화된 행보로 보이고 예. 특히 아주 소박한 그 밀짚 모자 차림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민생 현장을 발로 뛰어보겠다라고 하는 건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는 정부 여당의 전직 그 당 대표 아니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새누리당이 특히 어려운 점을 사드 문제부터 시작해서 친박 비박 패권 문제로 아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예. 이럴 때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개인적 대선 행보로 너무 비치는 거에 대해서 현안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해 가면서 함께 그 문제를 풀지 않았을 경우에 오히려 책임 없는 본인의 대선만을 생각하는 그 리더로 인식되기가 쉽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기 목소리를 좀 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비주류로 분류가 되는 이종걸 의원 연일 문재인 때리기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너무 한 방향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당이 그 모노컬처의 당은 아닙니다. 당은 여러 식물들이 자라서 식물들의 영양분을 가지고 먹는 당원들이 힘을 키워나가는 다양한 민주주의 정당의 기초가 되는 예. 민주주의 체제의 기초입니다. 네,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해석을 좀 해주시죠. 모노컬처당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노컬처 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 거죠. 이제 여기에는 대부분 친문 인사들만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본인 예. 외에는. 그래서 한때는 친문과 친친문과 친친친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한 거를 비판하는 거고 자기 혼자 이제 그걸 모노컬처를 깨기 위해서 나왔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 그럼 이렇게 비판을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비문 주자잖아요. 비문재인 주자로서
그 비문과 비주류의 이런 표를 결집하는데 저로 모아주십시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후보 등록하기 직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난 거로 돼 있는데 예. 박원순 시장 지지자뿐만 아니라 손학규, 그다음 안희정 지사, 그다음 김부겸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를 지지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주자로서 뭐 여론조사가 다는 아닙니다만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지금 3, 4위권을 하고 있어요. 예. 선두 건은 사실 현재로서는 후발주자로서 그렇게 한 게 사실인데 예. 그러면 이제 컷오프가 3명으로 되잖아요. 4명 그렇죠. 중에. 거기에 3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절박한 심정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컷오프는 통과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당내 가장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문 후보들이 세 분으로 나눠져 있고 예. 그리고 당내 입지는 적지만 비문 후보가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진이 있는데 문제는 저 중에서 송영길 후보가 그 비주류 진영의 표를 일부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전 대표를 비롯한 분들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가 분산돼서 녹록진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도 지금 그 컷오프 4파전이 아주 팽팽하게 뚜껑을 열어봐야 알 정도로 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은 닷새간 강원도로 이제 휴가를 들어가는데 휴가를 들어가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선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대선행 티켓을 끊어줄까 한다. 원래 킹메이커 안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킹메이커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중간에 이제 한번 토론회 할 때 나는 이제 킹메이커 역할은 더 안 하겠다 해서 예. 이제 드디어 본인이 킹을 하겠다는 거구나 예.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엔 다시 킹메이커론을 편거로는 이게 겉으로 비치는 문구상으로만 보면 그래서 청와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을 같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김종인이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거쳐야 된다 예. 이거죠. 그래서 김종인이가 이제 경제 민주화하면 고유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예. 내가 만드는 정책이나 전략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거에서 예. 이런 건데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플랫폼 역할을 하니까 옛날에 신한국당에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김윤환 전 대표가 자기가 이제 호가 허주잖아요. 빈배. 이 빈배 아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대권을 만들겠다 킹메이커 역할을 자임했었는데 예. 이 두 사람의 이 킹메이커 역할이 다른 게 이제 김종인은 정책을 내세워서 하고 예. 김연아는 세력을 내세워서 했는데 한 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네. 한 번은 이회창 당시 후보를 만들어내려다가 실패했죠. 하여튼 그랬는데 김종인 대표의 희망사항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선행 티켓은 누굴 끊어준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땐 플랫폼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면 급행열차든 완행열차든 뭐 새마을이든 KTX든 다 쓰는 게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예.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단일 후보만 하나 일색을 가지고 모노톤만 가지고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종걸 후보하고 입장을 같이 하면서 예.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그래서 야당을 붐업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킹메이커 특정 주자의 킹메이커라기보다는 전체 야당 주자를 붐업시키는 그런 예.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대선에서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의지는 분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 경제 민주화의 정책적 화두를 가지고 그 야당의 후보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구도를 문재인 전 대표 단일 구도가 아니라 예. 다양한 구도로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고 네. 그 경우에 플랫폼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또 예. 청와대로 가고 싶은 생각도 은연히 비친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티켓을 끊어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갈 수도 예, 있는. 남을 티켓이지만 본인이 끊어서 갈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던 국민의당이 오늘은 사드 배치 예정 지역이죠. 성주를 방문했습니다. 성주 방문까지 계획한 거는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압박 강도를 이제 높이는 거겠죠. 네, 그렇죠. 예. 그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국민의당이 호남당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갇혀 있는데 영남 지역에 그것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영남 내륙 지방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의 외연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늘 뭐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여당이 가는 거는 갈등을 해결하는 거고 야당이 가는 거에 대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거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당은 정부 입장에서 성주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 야당은 성주 국민 입장에서 정부를 설득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서로 역할론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두 문제를 국회로 가지고 와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해결대안을 만드는데 모색해야지 더 국민의당이 성주에 갔다고 하는 걸 갖다가 갈등과 정쟁으로 보는 거는 올바르지 않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당이 비대위가 이제 결국에 간 셈이잖아요. 16명 예. 의원이 갔는데
박선수, 김수민 의원 이베이트 의혹에 다시 영장이 재청구되는데 그 일단 부담을 털었잖아요. 숨을 돌리면서 좀 탄력을 받은 건가요? 예, 그러면서 성주 가서 다시 이렇게 하려는 게 있는데 그러나 이제 무조건 사드 반대 당론을 해가지고 높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위상을 높이겠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 찬성하는 큰 틀은 입장이고 지금 저 더민주 제1야당의 지금 전략적 모호성으로 해서 애매한 입장이잖아요. 혼자서 지금 제3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론이 지금 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찬성론이 조금은 앞서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잘못하다가 이게 우리만 괜히 옆골목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이 있는 와중에 더민주가 전당대회가 끝나면 현재 당권 주자들이 다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당론이 반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까지 시간을 좀 끌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가면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럼 그쪽은 왜 갔냐 이렇게 설전이 좀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님들이 집단적으로 성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주군 성산포대를 둘러보고 촛불 집회에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치권이 분열을 유발하고 갈등을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정진석 대표가 사드 성주 방문 국론 분열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일으키는 거다. 약간 비판에만. 그러면 왜 자기는 갔다 왔대요? 자기는 국론 통일하러 갔나? 누가 할 말 누가 하네. 아니, 자기는 왜 갔어요? 자기는 국론 통일하러 갔으니까 지금 국론 통일하고 왔어? 말은 조심해야죠. 두 분이 오늘 만나면 좀 어색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지난번에 처음에 해서 굉장히 뭐 형님 동생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딱 나오니까 이렇게 딱 대립하는데 두 글자 때문에 국론 통일이냐 국론 분열이냐인데 제가 보기에 국론 통일도 아니고 국론 분열도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서로가 입장 찬성 반대 있을 수 있는데 국론을 이렇게 지나친 이렇게 갈등을 막고 국론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네. 그런데 요즘 야권을 보면 국민의당이 좀 여론을 더 이끌어서 조성하는 듯한 모양새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우상호 원내대표도 사드 반대쪽으로 왔다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국민의당은 지금 생존이 목적인 거죠. 특히 김수민, 박선수 리베이트 의혹 사건 때문에 지지율이 호남에서 대선 주자 정당 지지율 동시에 빠졌기 때문에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제2야당으로서 현명성을 부각하는 그 선명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을 고민하고 있는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것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선명성보다는 그 국회에 대한 책임, 여소야대 국민에 대한 그 책임감들을 통해서 국민 신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점이 좀 다른 그 형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드 관련해서 뭐 야권에서 반대만 하지 말고 좀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공방이 좀 계속될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박준영 의원 또 영장 또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내세우고 있는 검찰 개혁 같은 거 좀 힘을 좀 더 받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네,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잇따라 오늘 박준영 의원까지 기각됨으로 인해서 검찰은 굉장히 맥이 빠지고 쉽게 해서 뭐 무릎에 힘이 쫙 풀리는 상황이죠. 맥이 빠지고 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 최근에 진경준 검사장의 이 그러한 그 검찰의 큰 비리 의혹이 드러난 데다가 굉장히 부담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이제 목소리를 높이게 될 거고 그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런 거를 신설하는 문제라든가 검찰 개혁 문제를 더불어민주당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로 보입니다. 근데 특히 국민들은 그 무리한 그 영장 청구가 혹시나 진경준과 우병우 수석에 대한 문제를 덮기 위해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고 하는 그래서 검찰과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들이 아주 높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의당의 정치적 공세가 강화되는 걸 떠나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뒷받침하는 중요한 국가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개각과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 불신을 해소하는 길로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영장 기각이 잇따르면서 검찰 개혁 논란에는 속도가 좀 더 붙을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